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이 집단 안보 체제를 만들어 가지고 뭔가 좀 강대국들이 이 국제 질서를 편안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일본이 처음으로 확 일종의 침략 전쟁으로 이제 그러니까 공동 지배를 직영 지배로 체제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에서 봐서는 이건 침략이다. 그렇게 해서 뭐 보고서 나왔는데 이제 국제연맹에서 결의를 했죠. 그래서 국제연맹. 일본을 제외한 다른 모든 회원국들이 규탄을 하고 이제 그러니까 일본이 거기서 탈퇴를 해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만주사변을 일으켜서 일제와 중국 군벌이 공동 지배하던 지역의 만주를 예. 일제가 단독 직영 지배 체제 지역으로 바꾸고 나니까 예. 국제 연맹 리그 오브 네이션스에서 조사단을 꾸리죠. 그렇죠. 그래서 영국의 리튼경을 리튼. 조사 단장으로 해서 조사 보고서를 쓰게 하는데 예. 그 리튼 조사 보고서가 일제를 심하게 규탄하는 보고서예요. 예. 그게 1933년도 2월 달에 제네바 국제연맹 회의에 회부가 되게 되니까 예. 우리 우남 이승만 대통령께서 감을 딱 잡으시고 먼저 가서 예. 소책자 코리안스 인 만추리아 만추의 한국인들이라는 팜플렛 소책자를 만들어서 예. 거기 외교관들한테 싹 다 뿌리고 그렇죠. 거기 언론쟁이들한테 싹 다 뿌리고 돈 없어서 제대로 밥도 못 사 먹고 저기 사과만 먹어가면서 그걸 하고 다니다가 그 저기 호텔 레스토랑에서 그 유대인 이혼녀랑 눈이 맞은 거예요. 아, 그렇죠. 프란체스카 여사. 프란체스카 여사. 예. 왜냐면 우남 이승만의 그 얼굴이 도하신문에 다 났어. 유명 인사가 된 게 제네바에서. 그렇죠. 예. 그래서 우남을 딱 보고 이 프란체스카 여사가 이제 그 반파시즘이거든요. 그렇죠. 유대인이고. 유대인이고 이제 그때 그 해가 나치 집권하는 해니까 그렇죠. 예. 오스트리아 출신이고 예. 그리고 오스트리아를 합병했죠. 합병하려고 했던가 합병했던가 그래요. 그때 이미. 그러니까 그냥 그 프란체스카 여사가 저 파시스트 전체주의랑 싸우는 저 고결한 그 조선 할배 운동가. 할배 운동가. 그때 아재 운동가? 아니 할배요. 할배예요? 그때 58살입니다. 아, 그래요. 58. 그때 나이로. 우리도 힘냅시다. 지금 그러고 집안 생활이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뻑 눈이 가서 둘이 눈이 맞은 거예요 그때 거기서. 그렇죠. 근데 어쨌거나 저 사진이 그 아까 리튼 보고서가 저걸로 저 만장일치로 채택이 돼요. 예. 일제 하나 빼고 일본을 규탄 안 한다. 규탄 반대하고 나머지는 다 규탄해요. 그래가지고 일제가 쪽팔려가지고 짐 싸갖고 국제연맹을 탈퇴합니다. 그 그렇죠. 탈퇴해서 나오는 사진이에요, 저게. 예. 그렇게 이제 33년 이제 히틀러는 유명한 전체주의가 사진이죠, 되고 조금 지나면은 이제 예. 이태리 파시스트가 저쪽 에티오피아로 가고 뭐 해서 이제 완전히 2차 세계대전 예. 가는 길로 갔죠.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중국이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중국이 김간애를 없애버리고 중국이 쫙 한 뭐 5천 명이고 1만 명이고 중국인들이 북한 들어가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그 정권 막 만들고 공작하고 이러면은 뭐 자기네들 영향권이니까 상관없잖아라고 볼 수 있지만 마치 일제가 공동 경영하던 저기 뭐 현지 세력이랑 공동 경영하던 만주를 자기들이 직영하니까 전 세계 들고 일어났듯이 저게 지정학적 도발이 된다. 도발이죠. 그러면 중국이 이 각오가 있겠냐? 중국이 없어요. 이제 내부적으로 이게. 참 또 제 코가 썩자죠. 지금 네네. 중국의 모든 지금 이 포리티컬 아젠다는 정치 의지는 시진핑이를 산연임을 시켜서 말하자면 모택동 등소평과 같은 반열로 올라가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계속 무리를 해가면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원래 이제 다음 달이네요. 11월 달에 육전대회에서 이제 그 시진핑의 리더십을 1945년에 모택동, 그 다음에 81년에 그 정식으로 등소평이 말하자면 최고 일종의
영도자죠. 네. 그 국가 책임자를 넘어서는 그런 이제 육전대에서 그 결의를 할 겁니다. 그 레벨을 그러니까 올리는. 그게 이제 육전 대회라는 게 저게 전인 대회나 예. 내년에 열릴 당 대회의 기본이 되는 대회거든요. 그렇죠. 사전 예, 대회죠, 뭐. 원래는 올해 10월에 열렸어야 되는데 저 준비를 치밀하게 하느라고 1개월 늦어진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저 육전 대회에서 저게 그 제일 지금 주목해야 될 게 지금 조 박사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저기 뭐야 역사결의. 역사결의죠. 예. 역사결의인데 역사결의란 용어가 있어요. 중국 공산당에는 예, 예. 이때까지 역사결의는 두 번만 있었다. 두 번만 있죠. 45년에 하나 있었고 1945년 모택동 때 역사결의했고 그다음에 이제 82년에 2년에 현대화 결의. 예, 등소평의 현대화 결의. 거기에 비견하는 결의를 지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죠. 예. 그걸 하고 나면은 이제 3년임이 예. 좀 스무트해지니까. 네, 그러니까 육전 대회에서 지금 역사 결의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살벌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나서부터 거의 1년 이제 후에 이제 3년임이 공식화되는 거거든요. 20차 당 대회 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저기 시진핑은 저거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거기다가 동계 올림픽이 내년 2월이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경제 위기 있죠. 경제 위기는 지금 뭐 아주 심각하죠. 심각하죠. 자기들이 드디어 뭐 4.9% 성장이다라고 고백을 했을 정도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통계학적인 이야기로 생각하면 마이너스 2, 3, 4%. 예, 마이너스 한 3, 4% 됩니다. 예, 그거. 예. 그다음에 이제 자원에 대해서 굴복을 해가지고 버티다가 예예. 이제 뭐 지금 미국 LNG 수입하겠다고 지금 미국이랑 지금 계약했고. 발전도 문제지만 네. 이거 뭐야 겨울에 한파는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상당한 저기 뭐야 뭐 셰일 가스겠죠. LNG 네. 수입하겠다고 그랬고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예. 호주하고 이제 석탄 수입 금지를 내렸다가 지금 뭐 전기 블랙아웃 같이 지금 당하고 엄청난 지금 저기 전기 위기에 지금 예. 봉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그걸 푸는 건 아니고 다시 수입을 예. 재개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재인 586 집단이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을 이기게 하려면 예, 예. 어느 날 우리가 눈 떠보니까 김간애가 공식적으로 없어졌어. 예. 그리고 뭐 북한의 집단 지도 체제가 들어왔대. 예. 근데 이 집단 지도 체제는 중국과 아삼육이래. 그냥 중국말이라면 다 듣는데 그리고 중국인들도 엄청 들어와 있대. 그래가지고 중국이 주도해가지고 자기들 책임 아래 이거 비핵화 가겠다. 그러니까 평화협정 가자. 가자. 라는 발표가 빡 나 있는 거야. 어느 날 아침에. 아침에. 그러면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전대협 100만 동지의 뿌리를 둔 586 집단이 민족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다음 대통령을 평화가 왔다 그러고. 이재명 대통령으로 뽑아서 이 위대한 걸음을 한층 더 확실하게 크게 내딛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확증을 해주려면 예, 예. 중국이 직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북한을. 그렇죠. 중국 직영이 아니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씨를 중국 제거하고 직영이 없으면 김가지발을 제거하고 중국 직영으로 가는 거죠. 예, 그래야 돼요. 왜 중국 직영이 없으면은 야 북한은 정변 났대 그러면 오히려 국힘 후보한테 더 몰려 패가. 그렇죠. 이게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위기의식 안보 위기의식이 오니까. 그러니까 중국 정도가 딱 아우라를 내세우고 여기 이제 내 거야. 내가 보증할게. 라고 나서야 불과 몇 개월 안 남았는데 그래야 이게 이제 이재명 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가 독박을 중국한테 씌우는 시나리오야 사실은. 그리고 한반도 다 중국 먹어라 이거지. 그러니까 고종이 야 나라를 저렇게 팔아먹는 방법도 있구나. 그 사대를 통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사대 중국에 의해서 충분히 사대했잖아요. 글쎄 내가 나라 팔아먹은 건 저거에 비하면 쌤이도 안 되네. 나는 쪽팔리게 화천대유에 100분의 1도 못 건지고 나라 팔아먹었냐고 고종이 땅을 칠 거라고. 그렇죠. 고종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매국의 새로운 경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예. 새로운 경지를 볼 수 있죠. 거의 봉이 김선달식이야. 남쪽에 앉은 것들이 북은 직영으로 가져가세요. 우리 남은 북은 원래 자기들이 못 파는 거 아니야. 그렇죠. 대신 팔아줘 직영으로. 남은 저희 반식민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예, 끔찍한 북풍이죠. 사실 뭐
중국이 내부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거 상당히 봐야 될 부분이지만 사실 네, 이제 이 문제는 이제 이런 맥락이 되니까 이걸 이제 5개월이 아니라 3개월 안에 해야 돼. 그래야 이제 그 퍼져나가는 속도가 있잖아. 그렇죠. 이거를 10월, 11월, 12월 아니 10월은 다 깎고 11, 12, 1월 중에 해야 돼요. 예. 아무리 늦게 잡아도 앞으로 3개월 안에 중국이 이거 하겠냐. 지금 지코가 속자인데 중국이. 이게 사실은 그래서 그 한 9월 달부터 네. 그 저기 미국 아마 7월부터 미국의 그 평화법 입법 때문에 사실은 밑밥은 깔았습니다. 밑밥은 깔고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이 공작을 하고 있어. 문재인 오팔 그렇죠. 집단이. 제가 보기엔 이 길로 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중국은 패받을 준비가 안 됐거든. 예. 야, 왜 들이대냐 이럴 거라고 마음속으로. 뭐 왕이가 2번 왔나요? 최근에 뭐 오긴 했는데 뭐 이런 이야기 좀 여러 가지 의논은 좀 했을 겁니다. 했지만 네. 패는 못 받을 패는 못 거라고요. 받았을 거예요. 왜 그럼 중국이 지금 이게 굉장히 리스키하거든. 예를 들면 북한 직영하러 들어갔다가 스텝 꼬이면 어떡할 텐데. 스텝 꼬이면 다 망하죠. 그다음에 그것이 미국에 대한 지정학적 도발로 해석이 돼서 미국이 굉장히 히스테릭한 반응을 일으키면 어떡할 텐데. 그러니까요. 예. 미국 특히 네오콘들이. 네오콘들이. 그러니까 이게 중국 겁난다고요. 네. 지금 경제도 안 좋고 네. 에너지도 지금 목줄이 지금 깐닥깐닥하고 그러니까 중국이 저거 패 못 받죠. 그렇죠. 패 못 받는다고. 그러니까 문재인이 중국한 그러니까 5개월, 이렇게 장기적으로는 받을 패야. 장기적으로. 예.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든지 하면 저거 한 2, 3년 후엔 받아요. 1, 2년 후에는. 예. 근데 지금 당장 3, 4개월 사이에 저 패를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대통령은 지금 3, 4개월 안에 패를 받아야 받아야 되니까. 이재명이 되잖아. 예. 이재명을 만들 수 있는 북풍을 만들 수 있잖아. 그렇죠. 예. 자, 이쯤 되니까 이제 북한도 눈치를 깐 걸로 보입니다. 제일 재밌는 게 여기서 힌트가 나와요. 네. 예. 이게 처음에 이제 종전선언하고 또 우리 문재인 씨가 유엔에 가가지고 뭐 BTS 몰고 가고 각국의 외교관들도 없는 데서 혼자서 종전선언 막 떠들고 미국 의회 응원하고 또 뭐 영국도 그렇고 뭐 각종 그 깔린 말하자면은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생뚱맞게 하여튼 한반도 평화협정 평화법이라고 하는 쪽으로 이제 문제를 띄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처음에 그런 드라이브에 평화법 드라이브에 김여정이 발표는 잘하네 원칙적인 찬성하는 것 같이 싹 나왔어요. 근데 바로 얼마 안 있어가지고 곧이어 가지고 이제 김정인 명의로 무슨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남쪽은 그렇게 해서 딱 지금 끄는 거죠. 끄는 거죠. 예. 이게 지금 북한 체제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직영한다는 건 생각을 못 해요. 예. 김일성, 김정일을 파트너로 삼아서 뭔가 북한을 위성 국가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저 북한 지배 체제가 워낙에 약화돼 있어서 김간의 예. 그 장악력이 장악력이요. 지금은 중국이 결심하면 지경은 갈 수 있어. 문제는 뭐냐면 그 결심을 했을 때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중국의 중국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국제 정치적으로 국내 정치적으로 하중이 큽니다. 예. 그래서 몇 개월 사이에서는 중국이 저걸 못 해요. 예. 지금 타이밍이 그런 타이밍이야.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문재인이가 북군 중국의 직영 체제로 팔아먹고 남은 중국의 반식민지로 팔아먹고 하려는 것 같다라고 이제 눈치를 깐 거라고 이게 북한 지배 집단이.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한 대로 야 너희들 뭐 하냐? 뭐하냐? 거기 내 고춧가루 확 뽑아버려. 그리고 아마 뭐 우리 뉴스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왔을 겁니다. 아마 미국은 여러 가지 원칙적으로 뭐 우리 쪽의 이야기를 듣고 하고는 가는데 원칙적으로 다르다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막 국내적으로 지금 뭐 종전 선언에 대한 뭐 평화 협정에 대한 문구를 조율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앞서 나가게 우리 국내적으로 선전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야 그거 그렇지, 종전 선언하면 유엔사 약화돼 안 돼. 그러고 있죠. 그래서 이제 유엔사 약화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사실은 처음에는 이게 문제가 안 됐는데 왜 이 시점에서 이게 되느냐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저희들이 제일 먼저 포착을 문제 해서 저희가 제기를 했죠. 예, 제 문제는 지금 이 기왕의 종전선언은 주한미군에 대한 한미 동맹에 대한 어떤 그 말하자면 이관계 예. 혹은 그다음에 반미를 통해서 말하자면 미국을 태각을 시키려고 하는 국내 한반도 내적인 문제로 되게 이제 많이 진행됐는데 미국의 평화법을 직접 우리 말하자면은 주사파 교포 한인 미국인들이 이 여러 가지 이제 푸시를 해서 민주당의 또 상당히 극좌 팀들이 그 평화법을 내고 그런 정치 말하자면 장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왜 그럴까라고 이제 여러 가지 논리로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까지 여전히 별로 그렇게 이렇게 의식이 되지 않았던 UNC 유엔군 사령부. 이행군 사령부죠. 네, 그 그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전작권을 회수를 하겠다 뭐 이러면서도 결국 뜻대로 안 됐거든요. 이 정부가 지금 뭐 이야기만 하고 계속 조건 이제 북한 핵이든 뭐든 그런 거고 UNC가 이제 슬슬 중요한 의미로 파악을 하고 그거는 중국에 대한 또 상당한 이익을 주는 그런 그렇죠.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UNC가 없어지면 예. 평화협정 맺어지고 평화협정을 맺으면 두 가지 효과를 갖고 오죠. 예, 하나는 북한이 정상국가로 간주돼요. 예. 북한 안에서 도살이 바로 벌어져도 음. 자유세계가 들어가질 못해요. 들어가질 못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전의 주체가 예. 휴전의 주체가 유엔 사령부니까 예. 휴전 상태가 평화협정 상태로 바뀌면 미국과 유엔 사령부의 존재 이유가 없어져요. 존재가 없어져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엔 사령부 존재 이유가 없어지면은 북한에 개입할 수 있는 유엔 사령부가 없어지면 북한에 개입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루트가 없어지는 거예요. 없습니다. 예. 북한 급변 사태. 새로 때. 밟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종전 선언 평화협정은 북한을 중국의 직영식 민지로 내주는 거고 예. 장기적으로는 남한을 중국의 반식 민지로 그 내주는 길을 거예요. 터주는 저게. 거죠. 예. 예, 그런 얘기가 이제 저희 쪽에서 제일 먼저 제기가 된 거예요. 그렇죠. 예.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어디가 한국 코리아 카운슬, 한반도 위원회 전화 또 조 교수님이 같이 있는데 그래서 미국에 있는 KCPAC과 손을 잡고 한국 안에서 지금 세미나를 3개를 어저께까지 마쳤습니다. 이게 이제 마쳤습니다. 다 미국으로 고급스럽게 편집되고 번역돼서 책으로 한미 양국에 다 나오고. 유튜브에 걸립니다. 저 사진이 어저께 한 세미나예요. 예.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한 3-4개 세미나가 열려요. 굵은 분들이 모여서. 예. 그리고 한미 공동으로도 또 한 3개 세미나, 전체 세미나가 한 8-9개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예.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제대로 저희가 이 진실을 예. 이제 알리기 시작을 했고 이것이 그 미국 안에서 이 자유보수 교포 조직이 이걸 계기로 해서 태동 중이에요. 태동 중이고 그다음에 저기 워싱턴의 그 말하면 제도권 이 굵직굵직한 정치인들 전문가들도 이 UNC의 의미가 종전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고 이 지역에 말하자면은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국제 기제구나. 지렛대구나라는 거를 지렛대구나. 이제 미국의 브레인들하고 정치권이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되는 거, 제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유엔 사령부라는 게 미국에서 그동안 이게 많이 조명을 안 했어요. 그렇죠. 왜 조명을 안 하냐면 이게 법률적으로 굉장히 기묘한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발생을 보면 유엔 기구예요. 그렇죠. 유엔 안보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구인데 이게 전 세계 하나밖에 없죠, 한국에. 예, 한국죠. 그런데 현실 존재에서 보면 이게 유엔 깃발을 사용하는 미국 기구예요. 예. 그래서 이게 발생과 지니알러지와 존재, 온톨로지가 달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이덴티티가 정체성이 두 개예요. 이쪽 얼굴을 보면 유엔 깃발을 쓰는 미국 기구고 이쪽 얼굴을 보면 발생 때 보면은 유엔 기구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뭐 까발려서 떠들어봐야 이익도 없으니까 이렇게 그냥 샷다 마우스하고 조용히 안 쓰는 그 모셔놓은 복음. 복음이죠. 예. 복음으로 딱 옆에다 놔둔 건데
상대방이 이걸 갖고 깔짝거리니까 이제는 이 보검짝 뽑고서 야 임마 뭘 까불라고 이렇게 들러야 되는 상황. 뭐 이제 우리도 이제 저기 주한미군 연합사라하고 UNC하고 이렇게 지금 통합해 있으니까 같이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크게 또 우리 저기 한국에서도 별로 그렇게 문제를 제기를 포커스를 못 맞췄죠. 안 맞추고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이게 전면적으로 이 UNC의 기왕의 형성과 진화와 현재의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 다음에 사실은 미래에 이게 얼마나 더 중요해진다라는 걸 충분히 우리 스터디를 하고 전문가들을 잘 조율을 해서 지금 만들었고 미국의 이 말하자면은 무지막지한 지금 그 상당한 충격을 미치고 충격을 있어요. 이 주고 있습니다. 일련의 예, 세미나들이 예, 예. 미국의 브레인들하고 미국인들, 예. 미국 정가에 예. 이 쟤들의 논리는 결국 우리 민족끼리 중국 식민지로, 그렇죠. 우리 민족끼리 중국 식민지로, 우리 민족끼리 중국 식민지. 쟤들 논리는 한쪽은 그거거든. 그겁니다. 예. 그래서 이 우리 민족끼리 중국 식민지 이 길로 가는 길목의 이름이 바로 그게 종전선언 평화협정입니다. 이게 그래서 대통령 후보들이 국힘 쪽 후보 누가 될지 모르지만 이 사정을 알고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이 머리가. 그렇죠. 근데 예. 내가 한마디 할까요? 예. 이 저기 뭐야 이거를 지금 기획하고 움직이고 있고 애써서 이걸 기정사실화하려고 하던 지금 우리 한국의 제도권 집권 세력, 네. 그 소위 기획 세력 예. 들은 사실은 가장 반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반김일성 집단이 되어버렸어. 그렇죠. 반김가 집단. 주사파가들이 주사파들이 지금 배반. 나라를 중국에 팔아먹으려고 딱 세팅을 하다 보니까 저 김가 혈통이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즉 이제 뭐 예, 참 희한하게 됐다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이 평양에서 고생하시고 계시는 우리 북녘 동포 지배 집단 여러분, 문재인 586 집단에 대한 모든 엑스파일을 다 까십시오. 다 까십시오. 이자들 훅장하기 전에. 이자들 그대로 믿고서 줄 섰다가는 그냥 한 큐에 중국 직영 체제 들어오면서 당신들 다 죽습니다. 지금 다 까고 차라리 몇 년 더 버티다가 미국 상대로 화끈하게 몸값 받고 보세요. 글로벌 상류층으로 신분 세탁하십시오. 예. 제가 그때 트럼프 타워 한층 이렇게 쓰시면 예. 가끔 저희 파티 하실 때 저도 불러주시고 예. 제가 불언천리 달려가겠습니다. 하여튼 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뭐 생뚱맞아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한 2개월 동안 고민을 하고 지켜보고 있다가 몇 가지 수수께끼가 풀렸어요. 네, 아까 그 세미나도 한 2개월 된 거죠. 예, 이제 예. 2개월 준비를 우리가 하고 2개월 이상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저기 그 뭐야 종전선언에 대한 아주 짤막한 그 뭐야 유튜브도 영상 올라와 있고 올렸잖아요. 예, 그리고 예. 뭐 저희들은 뭐 만나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꼭 뭐 역사적으로 동일한 건 아니지만 거의 유사하게 만주국 사건의 요소를 생각을 하면은 이게 아마 생각이 매칭이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간접 지배 체제에서 예. 직영 체제로 넘어가 주시옵소서라고 문재인 586 집단이 지금 베이징한테 꿇어 엎드려서 지금 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직영 뭐 체제로 넘어가는 길이 바로 종전선언 평화협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북힘 쪽 대통령 후보는 지금 뭐 핵 이런 거 떠들 때가 아니라 그 뭐 홍준표 씨가 특히 핵 하는데 그런 거 떠들 때가 아니라 종전협 선언 평화협정이 북을 중국의 직영식민지로 만들고 남을 중국의 반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음모다. 그렇죠. 라는 얘기를 제발 좀 하라고요. 그런 인식이 없으면 이재명의 대먹지 않은 평화 드라이브 통일론을 정면으로 짓밟지를 못해요. 그리고 저 이재명의 이제 뻔뻔한 여러 가지 말바꾸기 그다음에 사실 기절초풍을 할 정도의 문제인데 저걸 저런 방식으로 좀 누르고 지금 끝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정도의 문제하고도 연관되지 않을 연관되어 있다라고 보고 문제를 좀
아주 전략적으로 국제적인 요소들을 좀 보십시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좀 부탁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 종전선언 평화협정은 북을 결국 유엔 사령부를 없애가지고 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간에 북이 정상국가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에 자유세계는 북에 개입할 도리가 없고 중국은 의무량으로 북에 다 개입해서 지들 마음대로 주물락거릴 수 이유도 많죠. 뭐 네. 탈북자들 관리 그다음에 또 저거 아니 하면 조선족을 뭐 집어넣어도 되고 그렇죠. 또 한국 저기 조선말 할 수 있는 저기 중국 공산당원도 네. 쫙 집어넣어도 되고 그래서 이 얼마든지 중국은 자유자재로 북을 요리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유세계는 관계할 방법이 없고 따라서 종전선언 평화협정은 북을 중국의 직영식민지로 내주고 남을 중국의 반식민지로 내주는 매국 행위의 완성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매국노, 중화 사대주의 매국노의 작태다라는 그러한 발신을 대통령 후보가 하든지 아니면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준비해야 됩니다. 이쪽 그래야 이재명의 되먹지 않은 평화, 공작. 통일, 뭐 이따우 소리, 민족 이따우 소리를 짓밟아 버릴 수가 있다고요. 자 이런데도 불구하고 조중동에도 이런 거 얘기 하나도 안 나오고 국힘에서도 얘기 안 나오고 있어요. 그 우리 민초들이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정권 교체, 정당 개혁을 위한 민초들의 프로젝트, 민초들이 먼저 모여야 돼요. 민초들이 모이는 첫 번째 프로젝트는 무결선거 네트워크로 모여서 선거를 참관하고 감시하는 겁니다. www.moosun.kr 무선 KR. 두 번째 프로젝트는 마이초이스를 통해 교육감 후보 단일화 온라인 개방형 시민 경선단에 참여하는 겁니다. www.mychoice.kr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역별로 네트워크가 뭐 50명, 100명 정도 됐을 때 다음 스텝이 뭐냐? 한꺼번에 국힘에 들어가서 국힘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겁니다. 저 구역질 나서 못 살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같이 한번 해보시죠. 그러시죠. 예. 네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